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의 99% 그리고 고용률로는 88%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하지만 절벽에 부딪힌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광주경제고용진흥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센터라는 이름에서 5년 전에 광주경제고용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 신현구 원장님 모시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경제고용진흥원의 원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고용이라는 단어가 진흥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일자리와 당연히 관련이 돼 있는 것이겠죠. 네,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어떤 맞습니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네. 강주시가 출연한 공공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강주시 일자리 종합센터하고 합쳐지면서 네. 고용이라는 명칭을 넣으려다 보니까 경제고용진흥원이라는 네. 명칭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제 중소기업 지원하는 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자금, 창업, 마케팅, 일자리 각종 애로사항들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구인 구직자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네. 또 일자리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3월 초에는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번에 개소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있었던 게 조금 확장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2015년도에 네. 저희 그 건물 2층에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2층에 있다 보니까 네. 민원인들의 접근성도 안 좋고 또 다른 그 중소기업 지원기관들하고 이거 협업 관계도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1층으로 확대 이전을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센터는 말 그대로 네. 일자리 관련 일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인 구직자 간의 연결 역할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또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적성 검사도 해가지고 본인의 이 직업이 어떤 것에 맞는지 네. 이런 컨설팅도 해주고 있고요. 네. 또 저희들이 상담 해서 알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뭐 특성화고나 전문 대학은 저희들이 찾아가가지고 취업 의식 제고하는 네.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요. 네. 또 대학에 찾아가서 그런 취업 컨설팅도 해주고 그리고 또 구인기업 탐방을 시킨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까지 포함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예, 학생들에 대해서 가서 그런 취업 의식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체감 경기는 기업도 그렇고요, 구직자들도 그렇고요. 말씀해 주신 것만큼 저희들이 만족해하지는 않거든요. 통계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느끼는 게 조금 더 많이 안 좋다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예.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체감 경기가 무척 안 좋습니다. 네. 현재 체감 경기를 물어보니까 불황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80%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쯤 회복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년도에 회복이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60%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통계보다는 더 체감 경기는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다행인 것은요. 네. 작년 후반기에 했을 때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할 때는 불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60%였는데 지금 80%여서 네. 지금 자체는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네. 회복 전망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이제 1년 후 회복을 네. 한 40%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60% 내지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은 네. 이제 그동안에 워낙 대내적으로 네. 뭐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거치니까 네.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낙관적일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예. 하시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제 직접 느끼실 때요, 중소기업이라든지 구인 구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들으실 텐데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 어떤 것들을 주로 좀 많이 꼽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자금 자금. 애로사항입니다. 예. 자금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중에 애로사항으로 해서 자금 애로사항이 한 40%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마케팅, 네. 내수나 수출 판매 이런 쪽이 한 27%대 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애로사항이 한 21%, 뭐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요즘에는 취업 만리라고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사업. 광주가 지난해 3위를 했다라는 그런 그 보고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내용과 함께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그러니까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네, 원래 이 중소기업청이 내일 네. 체험 공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 고용노동부가 청년 인턴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청년 인턴제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이제 그 성향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청년이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3개월 동안 8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또 그것이 정기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또 네. 80만 원씩 3개월 또 지원하는 그래서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6개월 지나고 나면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처방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보완해 가지고 네.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2년짜리 정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2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청년이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 가지고 2년을 근무하게 되면은 1,200만 원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아니라 그 예. 일자리를 구한 그 청년. 사람에게, 예, 예. 청년에게. 네. 물론 이제 그게 1,200만 원이 전부 이제 다른 데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중에 300만 원은 취업자 본인이 24개월 동안 부담을 해서 적립을 하는 거고 나머지 900만 원은 정부와 기업이 적립을 해서 네. 2년 근무하면은 네. 1,200만 원 플러스 이자 아. 이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기업한테 저는 그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중소기업에 이 근무를 시작했던 청년들이 네. 1년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근무 환경이나 보수나 다르기 이런 것들이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고 네. 한 2년 근무를 하다 보면은 네. 이제는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자도 적응이 되고 네. 기업도 이제는 써먹을만 하고 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면은 네. 되게 또 장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필요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이 청년 내일 체험 공제를 최대한 네. 활용하시는 것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도 어려운데요. 네. 재창업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이 재창업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창업을 해가지고 네. 3년 후에 이 생존율이 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로 본다 그런다면 41%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또 최저랍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이 한 번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성으로 본다 그런다면 또 그 세계 1위권이랍니다. 네. 재창업이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창업이 쉽지 않은 거지만은 네. 창업에서 실패한 사람들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은 네. 저는 총괄적으로 경험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런데 그렇게 본다는다면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은 네.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패를 거울 삼아 가지고 재정비해서 다시 시작한다는다면은 네. 성공 확률은 첫 창업보다는 높다는 것이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그 한 번 실패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아이템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네. 도와주자 네. 그런 취지인데 국가에서도 그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창업 지원과 관련돼서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창업진흥원에서 또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 가려면은 신용 문제도 회복이 돼 있어야 되고 아이템도 구체해야 되고 사업성이 네. 확실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상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부 사업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교육화를 우리가 좀 해보자. 네. 그래서 재창업자들이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자. 이제 그래서 이제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네. 자, 오늘은 광주 일자리의 든든한 지원군 광주 경제고용진흥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언론인 연합협의회가 주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016 위대한 한국인 백인 대상이라는 그런 시상식에서 일자리 창출 혁신 공로 대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많은 일들을 하셨다. 굉장히 바쁘게 뛰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네. 저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 관련돼서는 네. 저희 이 일자리 센터 직원들이 전문 상담사들이 이제 10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그냥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 가가지고 우리 구직자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 면접도 시키고 기업 탐방도 시키면서 네. 또 기업의 그 인사 담당자들 설득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실을 거뒀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원래 취업 목표 3,000명을 이제 목표로 했었는데 네. 그 초과 달성도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같은 경우도 네. 전국 131개 기관 중에서 3위를 이룩하는 네. 그런 성과를 거둔 이제 그 뭐랄까요 결실을 제가 받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취업을 시킨 것을 끝낼 것이 아니라 네.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네.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취업이 됐으면은 그 주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기업들도 조금 그 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네. 그래서 유지를 잘하는 기업들은 그 다음에도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알선을 해주는 것이고 네. 유지가 잘 안 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다음에 또 알선할 때 그쪽은 아무래도 좀 배제를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유지가 안 되는 것은 또 무엇 때문에 유지가 안 되는지 그렇죠. 원인도 또 파악할 원인 수가 파악도 있고요.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단순히 알선에다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질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적성 검사 같은 것도 이것도 꼭 이제 가능하면 해서 맞는 직업을 좀 챙겨주자. 네. 이런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자녀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부모님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 같은 그렇게 비추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그런 이미지들을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역시 좀 진흥원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 그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네.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력의 어떻게 보면 근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너무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취업을 하는 청년들도 네. 다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그래도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중소기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험도 쌓고 그래서 어떤 그다음 뭐 재창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네. 다음 단계를 검토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 청년들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기들보다는 부모들이 부모님들, 네. 중소기업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체면 문화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하나 그 원장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을 하신 것 중에 중소기업 근로자 연금 제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이 부분은 정말 꼭 좀 실현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네.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실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은 네. 현재 지금 근무 환경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미래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 또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공무원이나 군인과 같은 그런 연금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요즘은 군인하고 나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은 군인 그러면은 국가를 위해서 이 최전선에서 네.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은 경제전쟁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전쟁 시대에 맞네요, 예, 정말. 네. 최전방에 있고 그 전사는 누굽니까? 네.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죠.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런 군인과 같이 어떤 그런 비슷한 연금을 만들지 않겠느냐. 네. 물론 기존의 연금들이 지금 고갈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어서 네. 좀 더 부담도 늘리고 다음에 뭐 지급비를 좀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게 가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연금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 어떻겠느냐.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그럼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제일 문제는. 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부가 지금 여러 부처에서 네.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서로 경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일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이것이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산업군도 바뀔 테고, 그렇죠. 다음에 그 직업 지도도 바뀔 테고, 네. 예, 이게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빨리 감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본다란다면은 정말로 위기입니다. 네. 하지만은 또 역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인식을 하고 네.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노력한다란다면은 네. 오히려 더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몸집이 너무 크게 되면은 네.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런데 몸집이 작은 중소기업이 맞아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네. 오히려 네. 더 유익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기일 수도 있지만은 중소기업인들이 본인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네. 오히려 기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이 광주에 기반을 둔 프랜차이즈 산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다 서울에서 시작을 한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근데 아니던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지금 음식업 쪽이 많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전라도는 네. 맛의 고향 아닙니까? 네. 사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살았었습니다만 한때 네. 서울서 보면요. 괜찮은 음식점 가보면은요. 주인이 전라도 사람이든지 주방장이 전라도 사람이든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맛에 있어서는 전라도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브랜드 마케팅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도 있지만은 이걸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네.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갖고 네. 이 프랜차이즈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네. 프랜차이즈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이제 네. 그 본부를 만드는 거기서 컨설팅도 해주고 뭐 가맹 뭐 매뉴얼 만드는 거라든지 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컨설팅도 해주고 네. 또는 이제 그런 뭐 CI라든지 그다음에 뭐 네이밍 작업하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컨설팅 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다른 시에서도,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예, 예. 지역 화폐 활성화를 제안을 하셨어요. 예, 예.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전라도 광주 전남에 2015년도 지역 총 생산을 보니까 네. 98조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지역의 총 소득을 보니까 네. 91조 7천억. 오. 그러니까 6조 3천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6조 3천억 정도가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야기죠.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야기죠. 네. 근데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이게 빠져나가는 거, 그 썰림 네. 현상이 갈수록 커지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교통이 발달하면서 네.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KTX나 STR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SRT. 네. SRT.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더 가속화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지역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네. 이렇게 수도권으로 썰림 현상 이 생기면은 더 힘들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네. 고민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화폐도 하나의 방법이다. 실제로 많은 지금 지자체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이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건데 네. 이제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네.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특히 광주 전남이 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 아니겠느냐. 네. 광주 전남은 원래 경제적으로는 하나 공동체입니다. 네. 근데 정치적으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 그러는데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 중에도 네.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법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면 계획이란 비전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저희 경제고용진흥원에서 네. 올해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항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이제 원스톱 지원센터를 더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네. 이 원스톱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한 곳에 해결하는 건데 네. 저희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저희 업무뿐만 아니라 네. 다른 중소기업 지원 업무까지도 다 같이 연계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까지도 저희들이 처리해 줄 예정입니다. 네. 한 번 실패하더라도 네. 도덕성인 문제가 없고 아이템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네. 다시 도전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야만이 네. 또 기업가 정신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도전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한 번 실패하면은 이제 나고자 된다. 그런다면은 두려워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키고 창업도시 광주를 만드는 차원에서도 네. 이 재창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더욱 확대시켜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경제고용진흥원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고 바빠지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창업, 재창업 관련 부분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튼튼해져야지 또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경제고용진흥원 건물 내가 중소기업 지원기관뿐만 아니라 네.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라든지 네. 이게 다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거기까지 다 같이 연계 처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기를 해봤더니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한 번 하고 내년에 또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후반기에도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